저희 세 번째 시간은 프로듀서 애플리케이션 한번 직접 소스 코드 임포트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동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직접 뭐 쳐도 되지만 시간 편의성을 위해서 제가 프로젝트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다운로드나 git 그 사용하셔가지고 요거 파일 다운로드 부탁드릴게요. 앞쪽 풀면 디렉토리가 있고 각 디렉토리가 이제 프로젝트거든요. 요거 직접 우리가 임포트해서 하는 과정 할게요. 먼저 여기 디렉토리 가시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일단 심플 카프카 프로듀서 요거 사용할 거거든요.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에디션 혹은 사용자에 따라 울티메이트도 있을 텐데요. 요거 켜서 임포트 한번 해볼게요. 오픈 or 임포트 누르셔가지고 요거 다운로드 받으신 요 디렉토리 가볼게요. 디렉토리 가셔서 여기 제일 처음에 할 건 저희 심플 카프카 프로듀서거든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build.gradle 있어요.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요거 임포트 됩니다. 그래서 open as a project 요거 누르시면 이제 임포트 됩니다. 그러면 안에 소스 코드랑 기타 프로젝트 설정 다 자동으로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코드는 파일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build.gradle이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com.tacademy 패키지에 있는 심플 프로듀서예요. 여기 일단 build.gradle 한번 우리가 볼게요. 여기 가면 dependencies에 컴파일 그룹으로 org.apache kafka, kafka 클라이언트 2.5.0 이렇게 제가 미리 임포트 시켜놨죠. 이 디펜던시를 통해서 우리가 카프카 클라이언트 관련 컨슈머나 프로듀서, 인스턴스 생성하는 클래스들이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꼭 요거를 임포트 해주셔야 돼요. 특이한 건 여기 버전이 있다는 점이죠. 이 버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프카 브로커 버전과 이 클라이언트 버전을 맞춰야 된다는 점인데요.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떤 성능상에서는 동일하게 맞추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카프카 프로듀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카프카로 레코드 데이터, 즉 키 밸류를 같이 전송하게 되고요. 프로듀서 레코드라는 객체를 반드시 생성해서 보내야 돼요. 카프카 클라이언트가 방금처럼 build.gradle를 통해서 디펜던시 추가할 수 있고 공식 제공되는 거고 혹은 서드파티 사용하시려면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직접 임포트하여 사용해 보세요.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클릭로그 보낼 때도 사용되고 GPS 정보 이런 거 보낼 때도 프로듀서 사용되죠. 스마트 팩토리의 머신 센서 정보나 상호 통신, MSA 환경에서 메시지 전달에서도 프로듀서 사용되게 됩니다. 이 build.gradle에 보시다시피 0.10.0이나 브로커 버전에서는 이 클라이언트 호환성이나 스트림 호환성이 있어요. 일부 기능상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 사용하시는 브로커 버전 확인하시고 하면 되는데 1 이상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요거 꼭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드 살펴보기 전에 직접 한번 우리가 요거 임포트 했으니까 여기에 한번 직접 데이터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트스트랩 서버즈에 제가 요거 중괄호로 여기 IP 있죠? 요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EC2 퍼블릭 IP 한번 붙여 넣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13으로 시작하는 IP인데요. 요거를 붙여 넣고 안에 소스 코드를 보면 우리가 컨피그로 프로퍼티즈 객체를 통해서 몇 가지 설정했어요. 예. 부트스트랩 서버를 설정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키를 직렬화하고 밸류를 직렬화하는데 저희가 보낼 데이터 현재는 이제 스트링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링 시리얼라이저를 이렇게 설정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카프카 프로듀서를 다음과 같이 이런 프로퍼티즈 내용 담아가지고 최초로 생성하고요. 이걸 보낼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for 구문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데이터 this is record 플러스 index에서 this is 0부터 this is 9까지 this is record 9까지 이제 이 밸류를 보내도록 해볼게요. 하면 토픽 네임은 요 위에 적혀 있죠. 테스트. 아까 우리가 만든 파티션 3개짜리 테스트에다가 요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1초를 쉬면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터미널도 컨슈머를 다시 켜주도록 할게요. 참고로 아까 만들었던 콘솔 프로듀서는 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콘솔 컨슈머로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실습 커맨드 리스트에 어떤 걸 하냐면 콘솔 컨슈머 요거 17번 커맨드를 한번 터미널에다가 한번 실행시켜 주도록 할게요. 17번으로 콘솔 컨슈머 켜주도록 할게요. 네, 콘솔 컨슈머 켜주도록 하고 요거 요 아랫부분이 콘솔 컨슈머거든요. 요 켜주도록 하면 토픽에 무슨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콘솔 컨슈머가 바로 확인해서 출력을 하겠죠. 요거를 화면을 이렇게 두고 여기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에디션의 좌측에 보면 요거 재생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하면 요 퍼블릭 메인 클래스 요거 바로 재생되니까 요거 해서 run 해줄게요. 하면 바로 실행이 되면서 메인 구문 실행되면서 this is 0, 1, 2, 3, 4, 5 이렇게 1초마다 들어오는 거를 다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바 애플리케이션 코드 짜가지고 토픽으로 데이터 넣는 건 가장 기초적인 실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구문에 있는 것처럼 이거 포구문 한번 다 돌게 되면 메인 끝나면서 애플리케이션 종료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네.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한번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요거 X 누르시고요. 다시 요 오픈 올 임포트 있잖아요. 요거 해서 이제 다음 거 제가 설명드릴 건데 아까 다큐먼트 우리 아까 다운로드 받은 데 가서 이번에는 카프카 프로듀서 키밸류라는 폴더로 들어갈게요. 여기 들어가서 build.grade를 있죠. 요거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오픈 as 프로젝트 하면 이것도 임포트 돼서 같이 됩니다. 이렇게 임포트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ootstrap 서버즈 있죠. 여기 IP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IP 넣어주고 하도록 해요. 네, 여기 IP 넣고 하면 아까 우리 심플 프로듀서와 다르게 딱 다른 점이 한 군데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보시면 프로듀서 레코드 이거 객체 생성할 때 지금 토픽 네임과 아까 데이터만 넣었었는데 여기 한 개 더 구문이 들어간 거 있어요. 여기 인덱스에서 요거 숫자를 지금 to string해서 넣잖아요. 요게 이제 키입니다. 이게 키이고 밸류입니다. 요거 지금 생성된 거 보이시는데 이거 커맨드 눌러서 이거 확인해 보면 지금 프로듀서 레코드에 지금 파라미터가 3개가 들어있을 때는 첫 번째는 토픽이고 두 번째는 키이고 세 번째는 밸류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키를 넣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 실제로 키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커맨드를 사용해서 할게요. 우리 아까 실습할 때 방금 실습할 때 17번 커맨드 사용했잖아요. 요거 말고 우리 이번에는 24번 커맨드 사용해서 실제로 키가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콘솔 컨슈머 꺼주시고요. 꺼주시고 이제 24번 커맨드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24번 커맨드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부트스트랩 서버즈는 우리가 아까 설정한 EC2 퍼블릭 IP에 이제 요청한다는 뜻이고 토픽은 테스트고 프로퍼티를 몇 개 집어넣었는데 키를 우리가 아까는 이때까지 안 넣었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주도록 프린트 해달라는 true 하고 키 세파레이트는 대시로 해서 키도 보여주고 우리 밸류도 보여달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엔터 누르시면 당연히 from beginning이 아니까 안 들어가 있죠. 우리가 한번 그러면 키가 있는 프로듀서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좌측에 있는 요거 초록색 요 삼각형 표시 눌러서 run 해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키와 밸류가 있는 레코드가 콘솔 컨슈머를 통해서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지금 0은 키가 0이고 밸류는 this is record 0인 게 이렇게 찍혔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그러면 키가 없는 거는 어떻게 되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켰던 거 있잖아요. 심플 프로듀서 요거 리센트로 가시면 심플 카프카 프로듀서 다시 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뉴 윈도우로 해서 켜시고 뉴 윈도우로 해서 심플 카프카 프로듀서 켜시고요. 요거 다시 한번 런 해보면 우리가 키가 널이죠. 키가 널인 상태에서 이 밸류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대해서 보충 설명을 또 드리자면 레코드 키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구분하는 구분자 역할이에요. 동일 키는 보통 동일 파티션에 적재가 되고요. 디퍼트 파티셔너 같은 경우는 이 키를 해시 값으로 해서 동일한 파티션에 무조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동일한 키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보장하기 때문에 상태 머신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역할에 따라서 각각의 컨슈머의 할당도 적용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키가 주문이고 키가 결제인 게 따로따로 레코드가 있다 치면 각각 파티션이 따로따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주문을 처리하는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은 주문 키가 들어가는 파티션에 할당해서 이것만 가져가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결제 처리하는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은 결제 키가 들어가는 파티션에 할당하여 이 데이터 처리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어요. 또는 레코드 값을 정의하는 구분자로서 예를 들어 키에다가 이렇게 고유한 값을 집어넣으면 이 레코드가 한 번 처리되었는지 두 번 처리되었는지도 확인하는 그런 중복 처리 방지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키는 따로 사용하지 않아요. 굳이 그걸 구분할 그 니즈가 없기 때문에 키는 널로 사용합니다. 밸류는 실질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데이터가 들어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는 방금 스트링을 했죠. 뭐 바이트 어레이나 인트 같은 것도 당연히 보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또 직렬화하고 역직렬화해서 보내고 그리고 읽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스트링을 한다면 어떤 데이터 포맷이 좋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뭐 CSV, TSV, JSON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스트링 데이터고, 오브젝트 같은 것들이 또 있을 건데 서비스 특징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JSON으로 사용하게 되면 키밸류 형태로서 확장성이 뛰어나고 칼럼 정보, 그러니까 키 정보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좋죠. 근데 보낼 때마다 실질적인 데이터는 밸류, 그러니까 우리 JSON에 있는 키밸류에서 키는 사실 항상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뭐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데이터 보내는 데 있어서 그게 또 로드가 걸리겠죠. 굳이 보낼 필요 없는, 우리가 이제 약속한 키라면 2번 이상 보낼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CSV 같은 콤마 세퍼레이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분명히 용량 이득이 있지만 이 데이터가 어떤 키를 가지고 있는지는 또 모르니까 그런 프로스 앤 콘스가 있을 것 같아요. JSON으로 사용하면 아무래도 스트링으로 돼 있으니까 카프카 콘솔 컨슈머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눈으로 우리가 확인해서 디버그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운영상에 이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포맷을 관리하는 다른 방법으로 컴플런트에서는 스키마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어떤 스키마를 에이브로로 돼 있는 이 스키마를 등록을 해서 이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쓰지 않지만 이거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대기업들도 있다고 해요. 요거는 따로 한번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우리가 이렇게 키를 넣어서 보냈지만 파티션을 직접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실습해 볼게요. 우리 U 해서 Project from Exist Source로 가시면 여기 카프카 프로듀서 Eject Partition이라고 있어요. 요거 폴더 들어가셔서 build.grad를 프로젝트로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 금방 임포트 되고 요거 자바 프로젝트 프로듀서 Eject Partition 있을 겁니다. 요거는 직접 실습 안 하셔도 되는데 다른 점은 파티션 넘버를 이렇게 1번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파티션 3개 있잖아요. 0번, 1번, 2번. 요걸 지정해서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점은 여기 또 오버라이드 되었는데 프로듀서 레코드 만들 때 지금 파라미터가 3개가 아니라 또 4개가 있죠. 4개가 있을 때 두 번째 이 파라미터는 파티션 번호예요.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인티저로 파티션 번호를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파티션에 직접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어요. 서비스 뭐 니즈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는 각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걸 넣든가 혹은 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좋은 점이 뭐냐면 파티션 1번에는 우리가 넣은 이 데이터만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반드시 순서를 보장할 수 있겠죠. 그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 에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로듀서 에크라는 것은 아까 레플리케이션이랑 또 연관되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프로듀서에서 카프카로 데이터를 보낼 때 유실이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빠르게 할 건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옵션 중 하나예요. 물론 내부에도 다른 또 중요한 옵션들이 많지만 요거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세 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에크는 0, 1 또는 all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어요. 에크 0 같은 경우에는 가장 속도가 빠르지만 카프카로 데이터를 레코드를 보낼 때 유실 가능성이 있어요. 카프카 1은 속도는 0이나 all에 비해서 0에 비해서는 빠르고 all에 비해서는 빠르고 0보다는 느리지만 유실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all 같은 경우는 속도가 가장 느리고 메시지 전달에 손실 가능성이 없어요.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방금 우리가 실습했던 이 모든 과정은 에크를 따로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에크가 1입니다. 즉 속도 보통이고 유실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브로커 한 대일 때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옵션입니다. 에크가 0일 때 말씀드릴게요. 프로듀서가 브로커와 소켓 연결을 맺어가지고 이제 보낼게 하고 보낸 즉시 성공으로 간주해요. 그 말은 뭐냐면 브로커가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우리가 리스폰스 값을 받자면요, 200이든 400이든 500이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리더 파티션에 저장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팔로우 파티션에도 마찬가지로 저장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전송 속도가 중요하고 일부 유실이 되어도 무관한 데이터에 사용 가능합니다. 즉 네트워크에 이슈가 있다면 일부 데이터가 여기 리더 파티션이든 팔로우 파티션이든 이게 데이터가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초에 수십 개씩 만들어지는데 일부 유실되더라도 그 흐름은 다 동일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더 중요하니까 에크 0으로 해가지고 일부 유실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받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크 1인데요. 저희 디폴트 옵션이죠. 프로듀서가 보낸 메시지가 리더 파티션에 적어도 리더 파티션에 저장되었는지 확인을 해요. 리더 파티션에 일단은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이거는 성공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리더 파티션에 저장되고 해당 브로커가 팔로우 파티션에 인싱크 레플리카 ISR에 맞기 전에 다 복제되기 전에 죽어버리면 이제 유실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브로커 1번이 다시 켜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아까 말한 언클린 리더 선출을 통해서 그걸 처리하도록 하거나 그런 옵션을 정해야 합니다. 아까 에크 0에 비해서 신뢰도는 높은데 아직 유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팔로우 파티션이 리더 파티션에 다 복제되었는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에크 all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는 리더 파티션 뿐만 아니라 팔로우 파티션까지 모두 오프셋이 다 복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즉, 세 개가 ISR 상태인 것을 확인하면 프로듀서는 이 데이터가 나는 완벽하게 보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 파티션 뿐만 아니라 리더 파티션에 가고 나서 팔로우 파티션이 그 오프셋을 모두 다 복제했는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유실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만 속도가 이걸 기다리는 때문에 매우 느리다는 점, 요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 종류마다 다른데 요거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카드 정보라든가 혹은 은행 관련 정보를 유실 가능성 없이 속도 안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하려면 요런 에크 all 옵션 사용하면 되겠죠. 요거 참고하셔서 이런 옵션들 반드시 설정하셔서 서비스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설정하지 않고 기본 옵션으로만 사용하다가 데이터가 분명히 보냈는데 왜 브로커에 없고 컨슈머도 처리하지 않았지 할 때는 이런 옵션을 살펴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옵션들 한 번, 두 번, 세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저희 일단은 현재
일단 프로듀서 담당자가 따로 있고 클러스터 담당자 있고 저는 컨슈머 위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올로 일단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유실 없이 적재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서 다른 거 같은 건 제가 직접 속도 차이나 이런 걸 살펴보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속도 차이가 난다고 일부 아티클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때 다를까요? 그게 똑같은 에크가 all 옵션이더라도 이 레플리케이션 옵션에 따라 다르겠죠. 레플리케이션이 1인데는 마치 그 에크가 1인 것과 동일하게 속도가 있고 레플리케이션이 3이나 혹은 10으로 돼 있을 때는 팔로우 파티션이 9개니까 9개 복제될 때까지 더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 상황 따라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한 이 옵션을 또 설명드리자면 필수 옵션으로 방금 전에 제가 코드에 넣었던 이 부트랩 서버스 그리고 키 시리얼라이저, 밸류 시리얼라이저 이거 꼭꼭 이거 해주셔야 되고요. 추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선택 옵션들이 있는데 이거 다 디폴트 옵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디폴트 옵션이 뭔지 반드시 알아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중에 에코 옵션, 제일 중요하죠. 레코드 전송 신뢰도 조절해서 이 레플리카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는 에코 옵션이 있고요. 컴프레션 타입에서 뭐 압축하여 전송할 건지 선택하거나 리트라이즈를 통해서 클러스터 장애에 대응해서 메시지를 몇 번이나 재시도할 건지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브로커에 전송될 때 얼마나 프로듀서가 버퍼로 사용해서 한번 모아서 전송할 건지 이런 옵션을 통할 수 있거든요. 레코드를 하나하나씩 보내서 TCP를 하나하나 이걸 받는 게 아니라 레코드를 퉁쳐서 버퍼로 모아가지고 한 번에 전송하는 이 버퍼 메모리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 사이즈 같은 이 옵션도 있고 링거.ms, 클라이언트 아이디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운영할 때 필요한 이런 옵션들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선택적 옵션이 또 많아요. 그거는 카프카 그 관련 책들, 서적이나 혹은 그 다큐멘트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카프카 이미 나온 최신의 서적들도 최신의 버전의 이 옵션들을 다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카프카 브로커 버전 혹은 카프카 클라이언트 버전의 그 맞는 다큐멘트를 찾으셔가지고 그 옵션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디폴트 옵션 지금 다 다르니까 이거 각자 다큐멘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스키마가 버전이 바뀔 건데 그게 뭐 키든 밸류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 건데 그 이제 보통 레코드 단위에서 지금 설명드리자면 그 쉽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은 또 다양한 이제 그 방법이 있을 텐데 키에다가 그 레코드의 버전 정보를 넣는 거예요. 그거 아주 쉬운 방법이죠. 예를 들어 키에 1, 인티저 1이 들어가고 그 다음 밸류에는 어떤 CSV나 JSON이 들어가면 그 컨슈머가 그 키 레코드를 받을 때 키밸류를 동시에 받거든요. 키가 1일 때는 이 비즈니스 로직을 타도록 하면 그렇게 저장이 되고 만약에 스키마 바뀐다 그러면 인티저의 키에 2를 넣고 컨슈머가 그걸 받아서 얘는 키가 2네? 그러면 얘는 또 다른 비즈니스 로직을 타야겠다. 스키마 2번이구나. 이렇게 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컨슈머 단위랑 같이 그 스키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듀서랑 컨슈머랑 그런 어떤 데이터의 스키마라든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서 논의를 하셔서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 데이터를 보내겠다고 그냥 뭐 콤마 세퍼레이트라든가 일반적인 뭐 스트링, 뭐 퍼슨, 원형, SK 플랜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그 관리하기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키를 사용했지만 키를 또 사용 안 하는 방법으로는 뭐 이런 것들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또 엄청 쉽잖아요. 제이슨에 키밸류 해서 이 내가 보내는 이 제이슨의 스키마 버전은 1번이다라고 한 개 앞단에 두시고 안에 바디를 두면 이제 우리가 밸류를 까서 이 스키마 버전을 확인해서 또 이제 컨슈머에서 비즈니스 로직도 따로 할 수도 있고요. 현업에서 에크 0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유실돼도 되는 데이터들이 있죠. 분명히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서 공유 자전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공유 자전거가 1초마다 혹은 10초마다 어떤 GPS 정보를 보낼 텐데 10번 보낼 때 한 번 정도 유실돼도 괜찮잖아요. 그게 나중에 최신 거나 혹은 어떤 경로상에서
일부 이빨이 빠지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그럴 때는 에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